자, 시작할까요? 304페이지 보면 공동소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합유총유인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2억을 투자해가지고 토지 한 필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1필지인데,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소유자가? 한 명이죠. 소유자가 1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은 몇 개인가요? 소유권. 소유권도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하나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1억 투자하고 을이 1억을 투자해서 하나의 토지를 이렇게 1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요것은요. 요것은 자, 소유권은 몇 개가 되는 거야? 소유권은 소유권은 한 개예요. 하나의 소유권인데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 되는 거야. 그럼 소유권 하나를 얼마씩? 2분의 1, 2분의 1씩 지분에 따라 가지고 있는 형태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공동 소유 이렇게 부르는 거지. 공동 소유. 그래서 내가 아들하고 딸한테 사과를 하나 주면서 똑같이 나눠 먹어 그랬다고. 그럼 소유권은 몇 개? 하나. 근데 각각 얼마씩? 2분의 1씩 지분율을 갖고 있는 거 있죠?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소유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공동 소유 형태, 이게 공동 소유인데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라고 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합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총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시험은 보통 공유에다가 무조건 시험의 배정을 먼저 줘요. 근데 합유하고 총유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가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3, 4년 정도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공유는 뭐냐면 어떤 인적 결합이 없어요. 인적 결합이 없이 개인적이라고 하는데, 혹시 개인 투자라고 할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뭐 너 1억 투자하고 나 1억 투자해가지고 땅 한 필지 사자.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라 그래요. 여러분들 친한 언니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다가 나중에 각각 1억씩 투자해가지고 땅 한 필 사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야? 공투. 그걸 뭐야? 공동투자. 공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나중에는 뭐야? 사이가 안 좋아지겠지. 이게. 보통 공동투자한 게 끝에 마무리가 별로 안 좋더라고. 보면. 자, 그 다음에 합의는 어떤 거냐면 이걸 조합체라고 하는 거 보면 돼요. 근데 이 조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합체가 우리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쓰지만 전부 다 법인이에요. 법인들이거든요. 농협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비영리법인 아니에요. 법인이에요. 수익을 창출해내는 법인이라고. 알겠죠? 법인인데 조합으로 가장한 거지. 이 조합이란 건 인적 결합도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해서 가장 좋은 게 그 영농조합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창끼리 모여가지고 보통 여자분들은 시골 내려가기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하고, 남자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나도 시골 내려가고 싶거든요. 근데 시골을 내려가려면, 나는 자연인이 되려면 두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가족을 다 포기해야 돼. 가장인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죠. 아니면 그 강남에 빌딩 한 2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로 월세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시골서 사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안 그러면 시골 내려가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한 5명 모여가지고 우리 시골 내려가 사자. 뭐 파프리카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그럴 수 있죠. 그럼 각각 출연금이 있어, 없어? 있어. 1억씩. 그리고 땅도 사고 비닐하우스 씌울 거 아니야. 그 소유 형태를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6시 내 고향 나오죠. 그죠? 무슨 영농조합 대표 김아무개.
그런 게 뭐라고 우리가 뭐예요? 그게 합유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합이란 글자가 나오면 합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지분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투자분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여기 총유는 어떤 형태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종중 있죠. 종중재산. 종중재산이나 또 뭐가 있어요? 교회. 예, 교회 재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총유 이렇게 불러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교회. 또 아니면 우리 그 종중 땅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종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은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없죠. 이 종중은 피로 얽힌 거고 여기 교회는 피는 얽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가면 뭐라고 했어요?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래? 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서 꼭 나오시라고. 크리스마스 날 오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날 가면 못 줘요. 사탕도 주고 막 주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거 먹으러 가자. 부처님 오신 날은 또 절에 가고 떡어도 먹으러 가고 이게. 자,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알 수 있죠. 공유하고 합유는 지분이 있고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를 내는 게 이제 공유가 되는 거야. 공유가.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공유 보여요? 262조 조문 볼 수 있나요? 262조 물건의 공유. 1항에 물건이 지분 동그라미 지분에 의하여 끊어요. 수인의 소유 동그라미 수인의 소유가 될 때는 끊어요. 공유로 한다라고 돼 있죠. 옆에다 가로 열고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은 하나 소유자는 수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유권은 한 개 소유권은 한 개인데 소유자가 뭐라고요? 수인이라고. 여러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아셨죠? 지분 있어 없어? 당연히 지분 있는 거야. 알겠죠? 지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지분이 있어요. 그렇게 정리해 놓고 가보게. 자, 넘겨볼까요? 한번. 우리 합유 한번 찾아봐. 합유. 합유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이 315페이지 한번 와봐요. 합유라는 거 글자 보여요? 자, 271조 보이죠? 자, 읽어볼게.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끊어요. 수인이, 여기 키워드가 조합체가 키워드예요. 무조건 조합이란 글자가 보이죠? 그럼 무조건 뭘로 가라? 합유로 가라. 합유.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끊어요. 합유로 한다. 합유 동그라미. 그럼 합유도 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분은 있는 거예요. 우리 동창끼리 내려가서 각각 투자 몫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나중에 공유 지분하고 합유 지분을 좀 분리할게요. 세 가지가 다르거든요. 내용 자체가. 나중에 가면.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317페이지 보면 총유라는 글자 보인가요? 총유 오면 275조 보이죠? 자, 1항 읽어볼게. 법인 아닌 사단이란 글자 보이죠? 법인 아닌 사단을 동그라미 치고요. 법인 아닌 사단 동그라미 치고 위나 밑에다가 종종 교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종중 재산, 교회 재산. 교회 재산은 목사님 거 아니에요. 그 교원들의 다 전체 재산이에요. 이걸 뭘로 한다?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지분 X라고 써놓으면 좋은데 얘는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피로 얽혔기 때문에 네 거 내 것이 없다고. 알아듣죠? 그 정도만 좀 정리해 주시라고. 그럼 여기에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디다 포커스 맞출 것 같아요? 공유에다가 적나라하게 많이 애우죠. 이걸. 처음에 배울 때 애워야 되는 거 나중에. 자, 넘겨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유권인데 저 봐봐요. 지금 소유권은 이렇게 왔어요. 소유권은 세 개가 나온다고.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상린관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점유, 취득, 시효를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공동소유 중에 뭐가? 유가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정리한 거야. 아까 그 암기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근데 암기장을 봐가지고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수업을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암기장이 쭉 정리가 돼 있으면 쭉 나가다가 X 동그라미 이렇게 쓰거든요. 아니 민법에 우리 책이 660페이지인데 이걸 100페이지로 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페이지도 뭐야? 이 A4 용지 요 3분의 1로 요게 한 페이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양을 확 줄인 거죠. 그럼 설명을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돼. 매 시간마다 갖고 다녀야 된다고, 그걸. 알겠죠? 제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고, 그걸 내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심을 해야 되고, 이젠 제한물권에 뭐라고 했어요? 용익물권이죠? 그 중에 뭐가 들어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개념만 좀 정리하고 가게요. 자, 거기 지상권 한번 와볼래요? 아니, 우리가 뭔지는 알아야지. 혹시 여러분들 지상권 본 적 있나? 지상권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지상권이 뭔지 모르지? 자, 여러분들 혹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큰 광고탑 같은 거 보이지 않았나? 그죠? 무슨 행성 한우 그런 광고탑 고속도로에. 아니면 그 큰 고압탑 본 적 있나? 고압탑.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지상권이야. 그게. 아니면 여기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 서 있죠? 아니, 세종대왕은 앉아 있고 이순신 장군은 서 있잖아. 동상. 그것도 지상권이야. 전봇대 있죠? 전봇대. 남의 땅에다 전봇대 심잖아. 그렇죠? 그것도 뭐야? 지상권이야. 여러분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고가도로 있죠? 터널 있죠? 터널. 땅속으로 걸어가는 터널. 다 그게 뭐야? 지상권이야. 근데 지상권은 개인 대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들이 관공서하고 개인하고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죠. 한국전력공사나 관광공사나 아니면 도로공사. 자, 그러면 지상권이 어떤 거냐면 실제는 많지 않아요. 개인 대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지상권은 좀 적고 관공서와 이루어지는 지상권이 많다고. 자, 여기가 갑의 토지지. 갑의 토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 나지라고 그래. 나대지를 안 하나? 나지라고 하나요? 그거? 예. 학개론에서 배우죠, 용어를. 나대지, 건부지. 배우긴 했어? 아직 안 배웠어요? 자, 이제 이게 나대지야, 나지.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근데 요걸 이 을이 빌리는 거야. 남의 땅을. 그래서 요 땅 위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땅 지자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윗상자를 쓰는 거야.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요걸 타물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만 성립되는 권리예요. 자기 건 안 되는 거야. 남의 땅에다 쓰는 거.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을을 지상권자라 하고 토지 소유자를 뭐라 그래? 지상권 설정자. 두 사람끼리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고 플러스 뭐가 돼? 등기가 이루어지면 남의 땅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이걸 지상권이라 그래. 그럼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가 고압탑을 올리려고 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럼 남의 땅을 빌려 안 빌려? 빌리지.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남의 땅을 빌릴까? 일단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또는 공작물, 철탑, 광고탑, 전봇대, 동상 아니면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리는 거야. 이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어. 하나가 건물, 그 다음에 공작물, 그 다음에 수목을 플러스 소유할 목적인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지상권 이렇게 부른다고. 알아듣죠? 자, 그럼 한번 조문만 읽고 가게요. 279조를 찾을 수 있을까요? 279조 왔어요? 자, 그 읽어볼게. 지상권자가 여기 을이 지상권자죠. 지상권자가 타인 토지는 누구? 갑의 토지에 건물 동그라미, 공작물 동그라미. 공작물이 전봇대, 전신주, 알겠죠? 광고탑 또는 뭐야? 또는 또 뭐가? 동상. 공작물 수목 동그라미, 소유 동그라미. 소유하기 위하여 끊어요.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지상권. 쉽게 말하면 결국 뭐야? 타인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왜? 왜?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할 목적으로. 알아듣죠? 그럼 남의 땅을 쓰다 보면 지료라는 게 나올까 안 나올까? 땅 사용료, 지료. 근데 이 지료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 둘이 합의하기 따름에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국가가 지상권을 설정하잖아요. 그 광고탑 같은 거나 또 아니면 고압탑 같은 거 올라가죠. 그럼 대체적으로 한 250에서 한 350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 지급됩니다. 그게. 근데 자기 땅에 이렇게 어떤 게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압탑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면 이 토지가 좀 배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다 묘를 쓴다든지 뭐 쓸모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내가 뭐라고 해서 비 막 쏟아 부을 때 한번 고압탑 밑에 우산 쓰고 한번 가 있어 봐. 이게 전기가 올까 안 올까? 그래서 고압탑 밑에다 거의 대부분들이 소나무 같은 거 심어요. 수목수. 기형화되는 것들. 보통 그런 걸 심는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전기 전파를 받잖아요. 이번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공장 있고 고압탑 밑에 있으면 무슨 암 환자들 많이 나타난다고 막 나오던데. 요즘 그죠? TV에서. 자, 알겠죠? 지상권 땅. 자, 이걸 외우지 말고 요 지야 지 땅 위에다가 뭔가를 뭐라고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거. 요걸 뭐라 그래? 지상권. 지료는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다. 알겠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올해 지상권은 별표시 5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일반 지상권하고 지역권이 별표시가 5개가 돼요. 이게. 자, 그 정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놓고 가자고. 나중에 와서 좀 보게 될 거고요. 원래 지상권이 작년에 문제가 빠졌어요. 30회 때. 그래서 29회 때까지 나오고 올해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상권은 필히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볼게요. 이제 지역권 와볼까요? 지역권 오면 어디냐면 351페이지 보이죠? 자, 여기 지자 요거 보여요? 지자 요거? 요 땅 요거 지자죠? 둘 다 토지가 대상이야. 건물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토지만 대상이거든요. 지지니까 지. 요거 전자죠? 그럼 얘는 뭘까요? 토지도 들어오고 건물도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2개로 나눠지는 거야.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뭐만 있다 대상에? 토지만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지역권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못 볼 거예요. 근데 시험은 빠진 적이 있긴 해. 30회까지 나올 때에 5번인가 6번인가 빠졌어요. 이게 나올 때. 그리고 24, 5번은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됩니다. 이 지역권은요. 작년에도 배정이 됐어요. 거기 보면 빠진 적 없죠. 26, 27, 28, 29, 30 나오잖아. 서설에. 그래서 얘는 별 5개예요. 그래서 올해는 일반 지상권하고 물권법에서 그다음에 이 지역권은 꼭 필요하고 가야 돼요. 전세권은 올해 빠질 확률이 좀 있고요. 공갈빵. 그래서 올해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시험에 배정이 됐었어요. 여기서는 2문제가. 그래서 좀 전세권도 정리해 드릴 거라고 12월. 자, 지역권은 어떤 거냐면 자, 저거 봐봐요. 이 지역권은 실제 정말 보기 어려워요. 이게 통행 지역권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공로가 있다고 합시다. 도로가. 그러면 아까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게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인데 아까 주의 토지 통행권 기억나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남한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다닌다고. 최소로. 최대가 아니고. 근데 얘는 안 그래. 지금 맹지죠. 도로가 없죠. 이게 도로인데 그래서 이 을이 이 공로에 나가려면 나갈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뭐에 부탁을 하는 거야. 야, 갑,
내가 당신 땅을 좀 밟고 지나가도 괜찮겠어? 하고 청구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당사자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플러스 등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까 주의토지 동행권은 등기 안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최소한도로. 그래서 얘가 도로가 놓이겠죠? 요 도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들아. 그럼 도로가 놓이면 이 토지가 어떻게 해? 편익을 받아 안 받아? 받죠.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라 그래. 요구하는 토지. 요구하는 토지고 얘는 승낙하겠죠. 승낙하니까 뭐 승낙. 이거 뭐요? 승역지라 그래. 그럼 자, 지역권은 요역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승역지가 있는 거지. 그럼 요역지는 뭐예요? 편익을 받는 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승역지는 뭐야?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승역지가 돼.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 대 토지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게 지역권이야. 이제 요게 지역권인데 을이란 사람이 소유자가 이 토지를 팔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그대로 지역권은 존속돼요. 언제까지? 이 토지가 존속되는 한. 그래서 이 지역권은 토지 대 토지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거다. 사람의 편익은 부수적인 거야. 도로가 없다가 도로가 놓이면 이 땅값은 올라 안 올라? 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 대 토지, 토지가 다른 토지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지역권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처음에 지역권을 들으면 와 닿지가 않아요. 이게 이 가슴 속에. 자, 어떤 게 있냐면 거기 291조를 한번 봐볼래요? 지역권은 보이죠?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끊어봐요. 타인 토지를 끊어요. 타인 토지 밑에다가 승역지라고 써요. 승역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라고 돼 있죠? 자기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요역지. 요역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역권인데 제가 이걸 본 적은 언제 봤냐면 딱 난 두 번 봤는데 자, 요거 해볼게요. 여기 나중에 제가 뭐라고 해서 바다라고 했다고. 근데 이렇게 토지가 있는 거야. 갑의 토지가. 얘가 집이 있는 거고. 근데 요 땅이 이렇게 나왔어. 이게 경매로 나온 토지야. 원래가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다가 펜션 같은 걸 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이걸 낙찰 받아가지고 을이 이분한테 계약을 맺었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펜션을 하나 지을 건데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올려버리면 앞으로 시야가 가리잖아요. 전망. 그래서 둘이 계약을 맺어서 웬만하면 건물을 올리지 않도록 계약을 맺는 거야. 그 대신 제가 월에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 놓고 이게 뭔가 건물을 올린 거야. 그럼 전망이 죽이 안 죽여? 죽이겠지. 이해돼요? 그럼 이분은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을 관망 지역권이라 그래. 앞을 쳐다볼 수 있도록 지역권을 확보하는 거지. 요건 아까 뭐였어요? 통행 지역권. 통로가 없다 보니까 남의 땅을 밟고 다니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등기를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혹시 하나 농담 삼아 이렇게 토지가 도로가 있고 토지가 있는데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야.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로에 통해서 나가. 여기가 버스 정류장.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을이 바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요 갑 땅을 가로질러 가. 그럴 수 있어 없어? 가로질러 가지. 그렇죠? 을이 다니니까 동네 사람도 다니고 병도 다니고 정도 다니고 다녀. 어느 순간 보니까 세면도로도 만들어져. 시멘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한 30년 됐을까? 갑이 이 토지를 막아버려. 펜스 쳐가지고. 이해돼요? 자, 이때 막으니까 난리 나는 거야. 동네에서 막 썩을 놈 죽일 놈 지가 뭔데 땅을 막아 도로를 근다고. 자, 여기서 1번 갑의 막는 행위는 정당하다. OX. 2번 정당하지 않다. 이건 정당해요. 왜 그럴까요? 내 땅을 내가 막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원래 도로 아니야. 우리 갑의 땅이지. 알겠나요? 이건 취득시효도 안 돼. 그래서 얘가 요 갑한테 뭐요? 통로를 개설한 다음에 여기 승역지처럼 그리고 왔다 갔다 했다면 얘가 취득시효에서 통로로 개설할 수는 있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도로가 나오고 세면이 놓였다고 해서 소유권을 잃는 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충돌 문제가 나타나는데 지역권은 그거야.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당신 땅을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고 등기가 돼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통행지역권이 개설되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까 주의토지통행권 있잖아. 산소 올라가려면. 근데 거기를 개간해가지고 도로가 없어져 버린 거야. 논두렁 밭두렁이. 그럴 수 있죠. 그럼 못 다니는 거야. 다른 데로 돌아서 가야지 이제. 알아들어요? 근데 지역권은 안 그래. 한번 개설이 되면 없어질 수가 없어요. 특이하게 없는 이상은. 그래서 이 지역권이 실제로 지상권하고 좀 달라요.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려 쓴다. 이해가 금방 오거든요. 근데 지역권은 잘 와 닿지 않아요. 이게 실생활의 전무야. 거의 없어요. 근데 시험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뭐라 할까? 좀 지랄 맞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자, 전세권 한번 가볼까? 전세권은 여러분들 다 알죠? 느낌상으로. 근데 전세권은 꼭 공갈빵 같아. 막 전세권 그럼 뭐가 안에 뭔가 꽉 차 있고 뭔가 양이 많을 것 같죠? 아니야. 막상 들어가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시험에 나올 게 12개밖에 없거든. 지문 자체가. 그러면 자, 요거 한번 해볼까?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이 이 땅을, 이 건물을 빌려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우리가 뭐라 그래? 전세금을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 전세금은 요소도 아니다. 요소예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요소라 그래. 요소. 그렇죠? 그리고 언제가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지. 그렇죠? 그럼 기간이 나중에 종료되면 어떻게 돼? 종료가 되면 얘는 전세금 돌려주는 거죠. 얘는 목적물 돌려주는 거죠. 자, 을을 뭐라 그래? 을을 전세권자 이렇게 부르고 갑을 뭐라고 불러요? 전세권 설정자라 그래. 자기 집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합의가 되고 플러스 전세금이 들어가고 플러스 뭐가? 오케이. 등기가 되면 전세권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부탁드리는 건 딱 그거야.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돼야 되죠. 두 번째, 전세금이 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전세금은 돈일까, 대체물도 될까? 반드시 돈만 돼. 돈만 되는 거야. 차임은 안 그거든. 임대차 차임은 노동력, 대체물도 되지만 이 매매 대금하고 전세금은 반드시 돈이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내가 부탁드린 건 그걸 알아라는 게 아니야. 전세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걸 좀 기억해 달라는 거지. 하나가 뭐냐? 성질, 전세권의 성질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용익물권의 성질이 있어요.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이 뭐라고 했어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의 성질이 있지.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기간이 끝났어. 기간 끝났죠. 그럼 어떻게 돼? 갑은 집 돌려주죠. 아니 전세금 돌려주죠. 을은 뭐 돌려줘야 돼? 목적물 주죠. 근데 만약에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거야. 집주인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그 집을 경매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경매를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경락대금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경락대금. 그럼 경락대금이 나오면 여기서 뭐라고요?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알아듣나요?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것을 담보 오케이 물권성이라 그래.
요건 용익물권성. 용익물권, 얘는 뭐야? 담보물권. 그럼 물어볼게. 자, 이거 여러분들 맞춰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 만료가 됐죠. 그러면 용익물권성은 있어 없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다니까. 용익물권은 없고 뭐는 있어? 예, 담보물권성은 있는 거야. 전세금을 안 주면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임대차는 경매권이 없어요. 알겠죠? 전세권은 바로 경매를 붙일 수가 있다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드린 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불하고 등기가 되어야 성립이 되지만 뭐는요? 두 가지 성질이 있더라. 하나가 뭐예요? 용익물권성, 하나가 담보물권성. 알겠죠?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용익물권성은 소멸되고 뭐만 남는다? 담보물권성만 남는다. 이 기억을 하면 나중에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써먹을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두 가지 단순한 지문이. 자, 그러면 그 개념 한번 봐볼까? 359페이지. 359페이지 오면 전세권 보여요? 전세권, 이게 왜 이렇게 써놨는지. 자, 그 서설에 29에 나왔다고 그랬죠? 안 나왔어. 30회만 나왔다고. 28회 때 나온 거고. 29회 때는 지상권이 두 문제였고 지역권이 한 문제였거든. 전세권이 안 나오고. 그래서 작년에 내가 이야기할 때 전세권 올해 나온다.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지역권은 빠질 거다 그랬다고. 근데 지역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올해 지역권 아니 지상권 들어간다고. 필이 들어가요.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은 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문제만 배정되면 그렇게 나올 거고 세 문제가 들어가면 전세권이 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 전세권은 제가 12개 정도 지문을 정리해 드릴 거라고. 나중에 가면. 그래서 전세권 옆에다가 별표지 3개만 해놓으라고. 아까 내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별 5개를 했잖아요. 얘는 떨어진다고 이제 가치가. 이게 기출지문 형태가 이게 혼선이 과해져 버리면 안 된다고. 이게 예상, 왜 그런지 아세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그게 예상문제예요. 결국은. 기출문제가 예상문제거든. 자, 303조 조문 보이죠? 1항에 뭐라고 돼 있어? 전세권자는 보여요? 전세권자는 전세금 동그라미 쳐. 전세금을 지급하고 끊어. 전세금은 요소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어. 타인의 토지라고 돼 있어. 그럼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이니까 위에다 뭐라고 써? 건물, 지상권, 토지, 지상권. 둘 다 인정하는 거지.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모두 인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토지 전세권하고 건물 전세권 두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끊어요.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 동그라미죠. 사용수익 하면 끊어. 이 사용수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용익물권성. 용익물권성. 낙서해봐 그냥. 위에다 그셔가지고. 용익물권성. 됐죠? 수익하면 끊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전세금 안 줬나 봐. 안 주니까 어떻게 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있다 옆에다 끊어. 있다 옆에다 가로쳐봐. 가로치고 경매권 쓰고 화살표 경매권 화살표 담보물권성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우리 303조 조문에다는 용익물권성하고 담보물권성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뭐는 없어져? 용익물권성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 담보물권성만. 정말 부탁이니까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풀 수 있다고. 자, 그 정도만 정리해보자고. 자기 집에 자기가 전세 사나?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는 전부 다 뭐냐고 이게 타물권이라 그러는 거야.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되지 자기 물건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된다고. 알아듣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12개 정리하고 그것만 외우면 되겠다. 자, 담보물권에 와서 380페이지 와 이제.
380페이지 오면 380페이지 오면 담보물권의 의 나오죠. 그 다음에 옆에 가면 담보물권의 종류 나오죠. 보여요? 네, 박스 1번 X, 박스 2번 X, 박스 3번인데 넘겨서 양가로 3번에 담보물권의 통용성이라는 거 보인가요? 예, 얘는 별표시 3개인데요. 왜 별표시 3개냐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게 읽어야 돼요. 얘는 꼭 읽어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불가분성이 뭔지 알겠죠? 수반성이 뭔지 부종성이 뭔지가 이렇게 알아야 지문들이 매끄럽게 읽혀나가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보여요? 유치권은 별표시 5개지 뭐. 이건 5개인데 얘는 2문제. 무조건 2문제. 2문제. 자, 그러면 제가 유치권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이해만 해라고, 개념 이해만. 이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양 많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 시작할 때 내가 20분 정도 민총을 이야기했잖아요. 민총 목차 생각 안 나죠?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제도, 무효취소, 조건, 기한. 야, 11월 달에 그 목차도 기억 못하는 사람 많다. 나중에 3, 4월까지 가도. 근데 그걸 알면 살을 붙이거든. 이게. 자, 우리가 유치라고 하는 게 뭘까? 유치? 뭐 유치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유치권은 유치라는 의미가 뭐냐면 물건을 점유하면서 인도에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유치예요. 이게. 자, 봐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제가 2개 사례 들어볼게. 얘가 자동차가 있다 그랬죠? 근데 자동차가 고장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서 카센터다가 자동차를 수리해달라고 하죠. 그럼 수리비가 나오겠죠?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수리비는 뭐예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채권이라 그래. 그럼 요 을을 뭐라 그러죠? 채권자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채무자가 되죠. 그럼 갑은 이렇게 100만 원 주고 자동차 찾아가면 돼? 안 돼요? 되는데 갑이 돈을 안 주는 거야. 수리비를. 그러면서 자동차를 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점유하고 가지고 있을 수 없죠. 남의 물건을.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요 을은 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정당하게 인도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유치권이라 그런다고. 유치권은 인도 거절권이에요. 여러분들 세탁소에다가 세탁물을 맡기면 당연히 세탁비를 주고 세탁물을 찾아와야 되죠. 근데 세탁물을 안 주면 세탁소 아저씨는 왜 세탁비를 안 줘요? 나 줄 때까지 나 이 세탁물 못 주겠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유치권이라 그런다고. 유치권은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유치권의 궁극적 목적은 채권 확보에 있죠. 돈 달라는 거겠지만 유치권이 뭐예요? 그러면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돈 달라고 하는 건 채권이야. 채권인 거고 이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뭐라고요? 인도 거절하면 얘가 심적 압박을 가져 안 가져? 갖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알아들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머리 했다, 머리. 미용실 가서 머리 했는데 이 파마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 집에 올 때 머리가 하얘. 그리고 같은 거라고. 아니면 여러분들 근데 이게 생각해봐. 세탁소에다가 자기 집 동네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비 안 주면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물 안 주던가요? 보통 주지 않아요? 에이, 안 주면 인심사납다고 그 집 안 간다니까. 그럼 동네 망해 안 망해? 망해.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가 유치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 없어? 있게 되는 거야 나중에 가면. 자, 여러분들 집을 리모델링 해 안 해? 하죠. 그럼 공사비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누구는요? 유치권자는 그 공사업자는 그 물건을 유치하는 거야. 점유하면서 공사비 줄 때까지 나는 이 집을 줄 수 없어요.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초로 태어나서 유치권이라는 걸 접하는 것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프랜카드를 보고 접하는 거야.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공사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유치권 행사 중 이 글자 본 적 있어요? 그 유치권이 그 유치권이야. 요거. 정당하게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인도 거절하겠다는 거지.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알아들어요? 알면 좋은데. 알아들어요? 그게 유치권이지. 자, 그러면 유치권의 조문을 한번 봐볼게. 320조. 320조 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항에 타인의 물건이란 말 보여요? 그 물건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되는 거야. 아까 자동차는 동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은 뭐야? 건물은 부동산이고. 그래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 동그라미, 점유한 자는 끊어요. 점유가 필수 요건입니다.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액이 있을 경우에 끊어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끊어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동그라미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 동그라미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게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인도 거절권이라고 쓰세요. 인도 거절권. 자, 다시 읽어볼게. 320조입니다. 1항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끊고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액에 있을 경우에 끊고 변제를 받을 때까지 끊고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게 무슨 말? 그 물건을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언제까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해되겠어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2항에 보니까 그 점유는 불법행위란 말 보이죠? 세모예요. 불법행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는데 이 유치권은 나중에 가면 이게 당사자 약정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성립되는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점점 힘이 떨어지는군요. 자, 아침에 올 때보다 지금 한 4시간째 하고 있으니까 힘들죠? 그죠? 나는 힘들진 않는데 단지 배고플 뿐이에요, 이게. 자, 하나만 더 하고 가게 이제. 알겠죠? 395페이지 와봐요. 395페이지 오면 저당권 보여요? 여러분들 저당권 많이 알아 몰라? 모르죠? 단지 집에다가 집 살 때 저당권 사가지고 사실 돈 빌린 건 알죠? 지렛대 효과? 그 부동산 학계로는 그걸 아마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 알죠? 큰 돌을 이렇게 지을 때 이런 거 지렛대 효과를 한다. 요즘은 저당권 설정이 잘 안 되잖아요. 대출이.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대출금이 거의 안 나와요. 여기 서울 같은 데는. 그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그죠? 최초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집이 없다가 집을 살려고 할 때는 40%까지인가 지금 대출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대출을 안 해주니까 힘들죠. 이게. 근데 부동산이 이게 잡기가 어려워요. 이걸 눌러놓으면 이게 터지고 이게 누르면 이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대출 기준을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대출은 좀 풀어서 있는 사람은 사게 하고 그죠? 없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으면 안 사는 거 아닐까요? 국가가 굳이 그냥 그렇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규제할 필요까지 있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이유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좀 풀리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죠, 지금. 자.
저당권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가 일반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일반은 말 안 써요. 그냥 저당권 그러거든요. 이 저당권은 자 써놔 볼게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 형태예요. 확정. 그 다음 두 번째는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불확정해요. 그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 가서 1억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이라고 등기가 되면 뭐예요? 그냥 저당권. 1억을 빌렸는데 30%를 가산해서 1억 3천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근저당권.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 쓰시나요 혹시? 그 마이너스 통장은 증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월급날은 플러스가 됐다가 그렇죠? 또 월급날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증감 변동이 돼 안 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통장인데 그 마이너스 통장이 근저당권이라고. 계속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 증감 변동되는 거.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동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동 저당권은 목적물 있죠. 목적물이 수개인 경우에요. 목적물이 수개고 저당권도 수개가 되는데 문제는 피담보 채권은 한 개예요. 한 개. 그게 공동저당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 문제가 배정이 보통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당권이 어려워라고 해요. 자, 이거 한번 봐볼래요? 여러분들 일단 일반 저당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걸 압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통 A 은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 은행으로 안 나와요. 그냥 을에게 1억을 빌려온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을을 돈 받을 사람이니까 채권자, 얘를 뭐라 그래? 채무자. 그럼 요 1억 있죠. 1억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그냥 채권이라 그래. 받을 돈. 알았나요? 근데 얘가 만약에 돈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사람을 안 믿어요. 돈을 믿지. 그래서 여기다 뭘 잡아놔?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 을을 뭐라 그래? 저당권자라고 해서 이중적 지위가 있죠. 채권은 뭐야? 채권은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저당권은 뭐야?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거야. 두 개. 그 다음에 여긴 채무자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 자기 집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 저당권 설정자 그래요. 그럼 요 1억 있죠. 이제 이 1억을 뭐라고 부르냐면 담보물이 붙어 있잖아요. 담보물이 있다 해서 이걸 뭐라고 피담보 채권 이거야. 피담보라는 게 뭐냐면 담보가 있다. 있을 유자 유담보 담보가 있다 이런 말이야.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 여러분들 친구한테 뭐라고 해? 돈 3만 원 빌려. 짝꿍한테. 그러면 채권이지. 근데 민법 책을 담보로 맡기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건 피담보 채권 이렇게 부른다고. 채권, 피담보 채권 다르다고. 유담보 담보가 있다. 알아듣죠? 우리가 그 러시안 케이스 나오잖아요. 뭐 무대리 나오지 않아요? 아주 히트를 친 거 아니에요? 그 무대리가? 왜 무대리인지 아세요? 그게 무담보야. 무담보로 300만 원 빌려줘요. 그래서 무담보야. 무대리라 그게. 걔가 만약에 담보가 있으면 뭐라고 할까? 이제 걔는 유대리였지. 걔는요. 그때는 우유가 나왔을랑가도 모르지. 그래서 우유곽 뒤집어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봐봐. 여기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일치하지. 여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일치하죠. 그런데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갑이 있고 을한테 있는데 돈 1억을 빌려와.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 채권자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채무자가 된다. 얘는 뭐가 됐어요? 채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부동산이 없는 거야. 그럼 부동산이 없으면 얘가 돈 빌려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빌려준단 말은 절대 안 해요. 은행에서는. 혹시 맡길 수 있는 물건이 없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가보면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시골 땅이 막 집도 나오고 땅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 경매로. 그건 뭘까? 아들내미가 서울서 사업하다가 돈이 쪼들리니까 저 땅을 잡았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들 집을 담보로 잡은 게 아니라 형님이나 누나나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은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저당을 잡았다고. 이걸 이 사람은 물상 보증인이라 그래. 물건 위를 보증했다. 물건으로. 이 채무자야, 채무자 아니야? 채무자는 얘지. 채권자는 얘고.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저당권자가 되고, 얘는 뭐라 그래? 저당권 설정자가 되지. 그러면 채권자, 저당권 설정자는 일치하죠. 여기도 일치했지. 근데 여긴 일치하죠. 그럼 여긴 일치해 안 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일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알아들어요? 근데 누구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이제 여기 예외가 있긴 해요. 그 예외를 24회 때 시험을 내긴 하죠. 판례가. 그래서 우린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당권을. 알아들어요? 나중에 얘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이제. 저당권 돈 안 갚으면요. 은행은 얘한테 안 물어봐. 당신 집 경매 붙여도 돼? 아니야. 물어보지 않아. 왜?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직접 지배해서 뭐라고? 팔아 넘겨본다고. 그게 뭐야? 그게 저당권, 앞으로 저당권 실행이라 그래. 그럼 저당권 실행 그럼 뭐예요? 예, 경매권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네, 나중에 가면 유저당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 경매권을 먼저 생각해 주시라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저당권은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워낙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알아듣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목차를 좀 정리하고 가자고요. 조금은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본 거잖아. 봐봐. 물권의 의의가 뭐라고 했어요? 물권의 의의는요. 물권의 의의가 뭐예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그렇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을 가지고. 자, 여기 객체는 뭐라고 했어요? 물건 플러스 또는 뭐 있어? 권리도 된다 안 된다? 권리도 예외로 된다고. 알겠죠? 여기에 따라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여기에 물권의 종류가 나오죠. 물권의 종류는 총 몇 가지? 8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물권의 효력은 뭐가 있다?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 물권적 청구권이 중요하다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꼭 침해가 돼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된다 그랬죠. 동사는 안 나오지만 부동산의 물권행, 얘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등기해 안 해? 안 해도 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알겠죠? 그거 프린트 가면서 읽으라고. 그 다음에 물권 소멸 사유가 뭐였죠? 첫 번째는 물권 소멸 사유가 뭐였어요? 목적물이 어떻게 돼? 목적물이 멸실되는 거. 그럼 두 번째는요, 소멸시효.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였어? 혼동. 그렇죠? 네 번째는요, 수용. 다섯 번째는 뭐가 있어요? 물권의 포기. 5가지. 그렇죠? 기억 안 나죠? 그렇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는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은 뭐라고 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사실상 지배. 소유권은 뭐예요? 물건을 완전히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서 시험은 3가지가 나온다고. 하나가 상린관계, 주의, 토지, 동행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공동소유 중 공유.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은 지상권은 뭐라? 땅지자, 윗상자,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무엇 때문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류는 요소가 아닙니다. 지역권은 어느 토지가 어느 토지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권이라 그래요.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라고 했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예, 우선 변제권 경매를 붙여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두 가지 권능이 있어요. 하나가 뭐야? 사용수익, 용익물권성, 두 번째는 담보물권성,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기억해 줄 필요가 있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인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권을 가지고 있다. 질권은 필요 없고요. 저당권은 역시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죠. 예, 피담보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저당권인데 여기에 가장 큰 건 이제 경매권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은 정말이에요. 물권법은 우리 시험에서는 51번부터 64번까지인데 14문제예요. 14문제이지만 거의 주류가 판례가 핵심이에요. 판례가.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실제는 물권법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은 옳은 지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쉬운데 이걸 여러 번 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고민을 해요. 물권법을 빨리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민총 8문제하고 특별법 4문제는 내가 책임져요. 알겠죠? 민총에서 민법 총칙 8문제하고 특별법은 내가 책임을 지는데 물권하고 계약 있잖아요. 요건 여러분들이 따라 올라와야 돼요. 알겠죠? 거기서 최소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12개 이상을 확보해 놔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알겠죠? 어디를 봐야 돼? 오늘 처음 공부한 사람은 동영상을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좀 했던 분들 있잖아요. 나 같으면 오늘은 뭘 볼까? 점유권 볼 것 같아. 내일 모레는 뭘 볼까? 소유권.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을 한번 읽어볼 것 같아. 우리 교과서로. 처음부터 하지 말고.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도 기본 교과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혹시 조문집 있죠? 조문. 얇은 거. 그건 가져오지 마. 나중에 개업할 때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책에 다 중요 지문이 다 들어가 있어. 조문들이. 그 책만 갖고 다녀도 됩니다. 이거 얇은 책자 있죠? 이건 안 갖고 다녀도 된다고. 기본서만 좀 빠지지 않고 갖고 다니고 나중에 암기장이 나오면 그거 갖고 다니시면 되고. 자,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 판서가 되고 중요한 지문들은 전부 다 그 아까 익힘장, 암기장에다가 제가 다 써놓은 거니까 요걸 들고 다니면서 나중에 외워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